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다음 달 1일이면 인선 7기 고양시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는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 경조례를 제정을 했고, 여의도 면적의 9개에 달하는 군사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고양시라는 거대한 도시의 생존권을 되찾는 일에 주력했답니다.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주택을 짓지 말고 기업을 유치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판교도 마구도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 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북한과 접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과밀 법제권역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라는 3종의 규제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기업 하나, 종합대학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구는 늘어가지만 기업이 없어 세수는 그대로이며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하고 교통난은 가중됐습니다. 베드타운이 되어가는 고양시를 비판하면서도 누구도 쉽게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고양시 활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밝혀진 3기 신도시 창릉지구는 주택단지 면적과 동일한 가족 용지가 개발되고 주택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당연히 3기 신도시 시정 협의 과정에서 의견한 내용입니다. 역사는 늘 선택을 강요하고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고통과 책임은 따라옵니다. 지금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가속화와 자족도시의 도약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책임자가 쉬운 길만 선택해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장으로서 아픔과 외로움이 길일지라도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3기 신도시가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선 7기 고양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안목은 접고 앞으로 고양시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를 논의하자는 마음에서 창릉지구를 그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5월 창릉 3기 신도시가 선정되면서 이런저런 여론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진실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뒤섞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셨을 고양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과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은 언론인분들과의 편안한 소통을 위해서 시장님도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분 이내로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한두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좀 봐주세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부터 하시죠. 뒤에서부터 하세요. 네, 뒤에서부터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NS통신의 강은태 기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고양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놓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정말 고양시가 경제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은 어느 정도의 액수로 이렇게 확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재원의 조달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 듣고 나서 나머지 추가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양시가 투자하는 재원은 고양시가 분담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750억 원을 현금으로 516억 원을 작년에 작년과 올해 해서 비치를 했고, 그리고 현물 출자를 해서 750억 원을 출자하기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작년 신도시 간에 이 시차가 1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충분히 토지들을 매각을 한다면 그 예산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올해 민선 7기가 들어와서 현금으로 내부 인고시킨 것이 1,3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을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실상은 기초 발행 한도가 자본금의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LH랑 같이 창녕 신도시 하는 것은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순차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총액은 지금 1,300억하고 750억을 합산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750억은 증자를 하고요. 그거 갖고 그럼 기체 발행이 2배가 되겠다면 1,500억입니다. 그거면은 보상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 우선 저희 고양시가 킨텍스 여유부지를 전부 팔아서 교부금을 받는 그런 단체로 전락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경제 중심의 고양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채를 받는 것은 개발 사업일 때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고 저희가 도시공사 증자를 750억 출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초단체에서는 현금으로 516억을 우리가 출자하기 위해서 모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리척결운동본부 등 고양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양시장 핫바디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도 잃어버린 1년의 권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될 그 권리가 요진으로부터 기부 체납받지 못한 약 6,200억 원의 가치라고 고양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 고양시가 기부 체납받아야 될 업무용 빌딩과 관련돼서 요진이 착공신고서를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되고 2013년 정도에는 들어와야 될 착공신고서가 준공하고 나서도 수년이 지나서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1심 법원이 이 업무 빌딩의 건축비가 1,130억 원이다 라고 확정까지 해줬고 이것을 고양시가 공유재산 관리까지 해둔 상태인데 요진 개발의 재무 상태를 보면 어디에도 1,230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련 바에 가서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착공신고서가 들어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고 통장이 있건 없건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요진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공을 받기 전에는 기부채납하겠다 또 도시구역 관리구역을 지정받기 전에는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하다가 준공받고 나서 기부채납 부요 소송을 하고 수년째 고양시와 다투고 있는 지금 시간이 정해졌는데요. 요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와 잘못된 보고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주시죠. 저는 비리척결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우선 저희는 기체 우리한테 업무용 빌딩을 줘서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10억을 가압류를 했고 올해 또 40억을 추가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착공계를 안 받아주게 되면 이제부터는
지체 상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용 빌딩은 저희 시 고양시의 기부 체납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죄인이 YCT가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인해서 학교용 부지는 지금 받아오는 과정,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을 네, 신뢰하지 않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아니 잠깐요.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나 그 받아올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왜 본인의 그러냐면 약속을 지금 신뢰하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을 우리가 150억을 부과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착공비를 안 가져주면 우리가 150억 압류한 거 다 해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1130억을 가져와서 우리가 고양시를 다니면서 네. 결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오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1년이 벌써 다 갔고요. 3기 신도시 지정 반대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가 극렬하게 의회에서 일어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몇몇 분은 병원에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서 그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반대에 대한 집회하시는 여러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는 공론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이번 3기 신도시 반대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뉴타운 관련 조례안을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결정권, 이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견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폭력적인 사태로 내지는 올바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로까지 가는 의사 표현은 허용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는 우리 고양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 수준에서 적절히 제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에 자문 메이트인 건 없으시나요? 그거는 일단 의회가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지난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토론의 장을 마련했는데, 그때도 또 킨텍스에서 폭력 사태로 결국은 의견들이 정상적으로 집약이 협의가 안 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빌리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거창한 이런 발표 자료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보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취임한 지 1년이 되셨어요. 그동안의 평가, 시민들이 받는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소통과 리더십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고양시의 어떤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이동이 3개월 만에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교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퇴임 8개월을 남겨놓고 상무부로 승진을 했다. 그 전에 서기관들 6명이 탄압되는데 불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말씀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시장을 찾아가서 한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또 호남 향후에 어떤 뭡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꾼 건지, 1년 동안
그동안에 시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신뢰보다도 자본만 많이 있고, 예?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난 그런 얘기만 들리는데, 과연 시장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하는 제가 의문심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표현보다는 그 원칙론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특별하게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정해진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은 자율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은 시장이 소통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국 기자님께서는 소통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많이 쓰는데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저는 공직자분들 2천여 분을 만났고 주무 팀장 이상 전체를 다 같은 철학을 놓고 부분별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그동안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로 대별되었다면 이제는 가치나 사람 중심으로 바꿔가는 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특정 향후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고요. 인사이동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을 안 하셨는데 올해 우리 60년생 서기관급, 그러니까 사업이상 공직자가 10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내년에 8분이 퇴직하십니다. 이런 점들이 인사에 많은 재앙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선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수도 사업수장이 4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까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게 보면 잘못하면 인사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점 이해하지만 한 분당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SNS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기자님 마이크. 네, 운정TV, 운정신문 김성래입니다. 네. 우선 SNS를 통하여 소통하시려는 기자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인데요. 우선 기자님께서는 이전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산에는 일산 신도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시장님을 셔터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왜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근무 시간에 시청 현관에 셔터를 꼭 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을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러 가는데 100원에 사러 가면 적절하지 않아서 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폭 할인을 해서 10원에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사실 국영기구에 들으면서 많은 내용들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요. 고양시가 제일 고질적으로 생각했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사실 40만 평이라는 자족시설 용지를 받아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규제개혁, 그리고 대제, 군사보호시설 해제 막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했지만 안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족시설이라는 것은 단 한 평도 없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한류월드 부지하고 그 다음에 영산밸리하고 일산 테크노밸리 이것이 자족시설 용지의 처음이고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용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베드타운을 벗어나려면 결국은
그 자동시설 용지를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동시켜서 제안을 했을 때 시장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 고양시가 지금 1단계 추진 로켓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그래서 2단계 추진 로켓을 이제는 장착을 하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우리한테 동력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결정을 안 한다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는 우리가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찬성하시는 겁니까? 네, 찬성합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일산역에서 뭐 셔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바른 그 집회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고양시는 전혀 누구한테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이제 시장실로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제 오물 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게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거나 의사 표현하는 것들은 하고, 저희가 또 한 달에 2번을 직송인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팀을 이렇게 받아서 직접 시장과 면담을 하고 그 민원들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질문 받고도 순차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일보 정명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주년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곡 역세권 관련해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장롱지구 지정으로 기존 대곡 역세권의 주거 공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곡 역세권 개발 기본 유산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게 새롭게 바뀐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대곡역세권은 사실상 6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철도청이 지금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LH 사장님을 뵀습니다. LH에서도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 전용 지역, 주거가 많은 시설로 개발하기보다는 라데팡스 같은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걸로 저는 이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양 중앙역으로 영명도 개축을 했고, 이거는 이제 철도청을 통해서 이제 고양 중앙역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 중앙역은 지금부터 내입을 해서 우리 꿈이 더 미래로 가듯이 고양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유럽행 열차는 더 큰 미래로 가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머물고 여기서 정착하고 이런 곳은 대곡 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드립니다. 그러면 창릉지구 3기 신도시가 개발 끝난 다음에 대곡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같이 개발이 가능한 건지. 지금 저는 이제 시차가 이것이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지만 인허가 절차나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예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능자 심사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같이 진행이 되는 약간의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 내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문영호 기자입니다. 지난번 케이스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시정 질의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1기 신도시 주민들한테도 좀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 기회에 이르셔가지고 좀 아쉬웠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1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럼 과연 시장님께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3기 신도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우선 작년 11월 27, 8일 정도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발월도에 있는 시퍼 부지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현재 시가 2,500억.
그것을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용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30년 후에 일산 일기 신도시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살다 간 사람들 사용하고 남은 그 간 사람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채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남겨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 단지당 최대 1억 5천씩. 그것도 이미 3기 신도시 이전에 저희가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는 지금 30년을 썼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 60년 쓰고 나면 그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관계들이 왔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할 거냐. 그래서 지금부터 오래 쓰는 아파트로 가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는 내년서부터는 스프링클러도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비축한 단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기 신도시가 지금 버리는 아파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오래 쓰고 더 보완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수명을 50년, 100년 더 늘려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LH랑도 저희가 그 협약을 지금 했습니다.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가 있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표준 가격으로 보급형이죠. 보급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9.7평 기준으로 해서 5, 6천 정도의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공공이 그동안 지금 개발 사업을 많이 했던 LH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내년까지는 이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강화 표준 모델이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로 옆에 또 원마운트라는 곳이 30년 후에는 저희한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 둘째치면 그 당시 가격으로 30년 후의 가격으로는 수조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고양시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호수공원이 보이는 장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일기 신도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는 준비해놨고 저희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도시 재정비 기금을 작년에 40억, 올해 116억에서 약 160억 정도를 비축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경기신 보증국장인데요. 1년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한 것만큼 제가 좀 오래된 기자인데 고양 시민이 1년 동안 참 어느 시장님 때보다도 고통을 받았던 1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고양시의 의원님들 3명 중에 한 명 최우석 의원님 소속이고 무려 3분의 2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시장님도 같은 당인데 사사건건 의회하고 충돌하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왜 그런지 의원님이 시장님이 도의원 8년 동안 하시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무시를 하는 건지 당했던 것을 보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물며 좀 그런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좀 대화를 하고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 같은 거는 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이 의회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과 의회는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혼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원칙대로 하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로 서울의 강동기 기자입니다. 저 시장님께서는 지난 고양시의회 시정 질문에 앞서 시장님이 모두 발언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양시의회와 인사 문제하고 3기 신도시 사전 설명 문제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집행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더 잘해나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막말 사건으로 해서 유감을 표명하신 건 아니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사 전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걸 하나 사안 따져서 이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막말 사고 사건 같은 것들 시장님께서는 인정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고받기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없습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인천일보의 김원석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그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한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꽃박람회 이사장을 비롯해요. 지금 특히 꽃박람회 이사장 관련해서 대표 관련해서 특정 구청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피아법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시장이 저희가 이공 부시장님이 퇴임하시고 그리고 산하기관장이 상당히 지금 공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선을 좀 미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행감까지 끝나면 이제 곧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사를 한다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새로운 업무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고 이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부시장을 누구를 임명할 거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시선이 분산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부시장은 임명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거는 누구를 고려한 적 없습니다. 약간 절차를 밟을 것인데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감과 감사가 12일 날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별 대거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LB뉴스의 김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개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와 관련된 건데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지역간 균형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균형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향문화재단의 어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안이 있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고양시 고양악단이 선정되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 평가를 제가 언론 뉴스에 해보면 지난 4회 전성대진 또 이번에 5회도 전성대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한번 봤습니다만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시가 적은 예산으로 시립 오케스트라처럼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인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고소고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시립미술관과 관련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미술관에서는 전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호크데이전을 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줄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경우로 시립미술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립미술관
자리에 있는 그 아랍미술관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 내지는 부조화된 시설들을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온전하게 시립미술관 건물로만 사용되도록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지하 1층이죠. 안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원래는 예술품 경매장 뭐 이런 걸로 활용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라든지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부 나가는 걸로 하고 거기를 예술가의 작업장이나 경매장이든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 1층 비어있는 캐노프 위에가 이제 3층과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위에를 뭘 해서 그 안에서 무료로 예술가들이 작품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지하 2층에 이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도 사실 특정 이제 단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전을 해서 온전하게 미술관으로 쓰고 싶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사실상 1층에 지하 1층에 지금 학습장으로 쓰여 있는 것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그것까지 미술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여기서 작품 전시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양시 예술가들이 밖에 나가서 전시를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예술가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과 문화를 향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문제는 공정하게 할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뭐 어디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은 시민들의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외부에 가서도 많이 공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 공연악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다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어느 정도 직원들 간에 한마음이 되고 저희가 된다면 제가 약속했듯이 이사장을 딴 분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권한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술인들의 저기로 운영과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은 조직이 안정화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문뉴스의 김성호 기자입니다. 아까 MSP 통신 관계 기자께서 질문한 사안도 있고, 또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송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시는 계기적이니까 질문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진 건설과 관련된 기부 체납권에 대한 것이 사실은 지난 3년간 계속 지지부진 미뤄져 왔던 사안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요진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법적 논리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기부채납권에 대한 사안을 관장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 부서에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효율성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아쉬움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권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측에 유진 측에도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빨리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명의가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 찾아가면 양도소득세가 없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저희한테 오히려 소송을 해달라. 자기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게 그 양도세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업무용 빌딩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기부 체납하는데 안 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140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부동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지라도 처분하고 싶으면 저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그 고양시 땅을 요진이 사용하도록 했던 것은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고양시 소유를 다시 명의신탁 동안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진 문제가 그렇게 얽혀 있지는 않다. 단지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좀 차근차근, 이거 저희가 하면서도 저희도 법률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공무변호사뿐만 아니라 로펌을 통해서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집안이 약해서 사실상 저희한테 지어주기로 한 건물을 다셨을 때 우리 그 안정성 가능한 거냐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질에 저희가 짓는 건물 업무용 빌딩 지질은 그 앞쪽 사거리 쪽하고는 지질이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노민지 시민의 국내위원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까지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저는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모두가 다 배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양시에서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는 거는 고양시 초입에 들어있는 지금 그 오수 처리 부분인데요. 지금 시의회에서는 도화를 실시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고양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를 끌어올 수 있는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저희 고양시에 걸칠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이 환경시설에 대한 TFT를 만들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마땅하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두고 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아예 지하화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예를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데 서울시는 그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완전 지하를 하고 그 지상은 우리 고향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라는 것이 원칙적인 저희 그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환경 기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기장을 했다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서울시랑 협상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덮든 완전 지하화 합의를 하든 그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 이전에 시군의 업무 분장에서 이제 토지 소유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벽지 화정장하고 이 난지물 재생센터 이 두 가지가 다른 짱짱한 그 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북부 포커스 이기자입니다. 지금 그 GTX A 노선이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GTX A 노선 착공에 대한 그 진척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의 그 결과보고라든가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GTX
많은 우리 교통 흐름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중심으로 연결되는 그 교통망이 함께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착공식은 했지만 사실 톱하기는 안 했습니다. 6월 30일 날 아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용지, 국유지나 시유지부터 지하에서 톱하기 작업을 합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거 언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속도로 24년도면 충분히 공기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알리겠습니다. 이거와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사실상 대곡소사 전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138억이었습니다. 신호체계 바꾸는 운영비가. 그래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냐 해가지고 최종 협상을 통해서 70억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68억을 저희가 절약하면서 이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곡수사 전철도 보면 일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사랑은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 서해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교통 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TX 타고 가는 교통 수요도 많이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분 정도만 추가 질문을 받고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분 순차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고양이 이명훈 기자입니다. 여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기 신도시는 저기 창녕에 38,000 가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공급 물량으로 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고, 자족 시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얻어낸 부가적인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급 물량은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족 시설은 될지 안 될지 이제 고양시가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봐지는데요. 그 일산 신도시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쾌적한 베드타운이 불확실한 자족시설이 들어오는 그 도시보다 낫다. 쾌적한 베드타운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상계 신도시가 하냐 마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자족시설의 확충, 교통여건의 개선 뭐 이런 게 완전히 전반적으로 다 깔린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서울시 앞에 갑자기 놓여지니까 당연하게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1기 신도시가 문제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1기 신도시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고양시 전체가 지금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디는 뭐 역신설해달라, 어디는 리모델링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 제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3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기 1기 신도시, 일산 이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보면서 저는 750억 현금 출자 증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테크니밸리 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제일 먼저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를 설득을 하고 도를 설득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사업 중에서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제일 먼저 착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딴 데는 자본금 확충도 하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또 일산 테크노밸리를 했을 때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70%를 고양시가 안기로 계약이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지분대로 안기로 그 계약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단체가 예산 쓰기도 벅찬데 7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먼저 도한테 우리 다 해놨으니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영산밸리가 어제 MOU로 체결했습니다. 영산밸리는 온전하게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미 대형 방송사에서 한 필지에는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나중에 확실해지면 도에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영산밸리 자체는 지금 현재 규모가 작아서 어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도 왜 큰 회사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매각을 하느냐. 작은 콘텐츠 기업들이 고양시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뭐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그 속도가 지금 이제 우리 이명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속도가 너무나 느렸다. 근데 사실 지지부진만 했지 일단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을 준비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허가 절차인데 지금 다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지행원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지행원 그것만 DC 분석만 나오면 되는 거고 이쪽은 다 이미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동안은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동시에 착공한다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또 하나 보상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청년 스마트타운이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차를 두게 되면 옆에 집가가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입니다. 저도 연달아서 성기 신도시 문제로 아무래도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시장님께서 오늘 이제 상기 신도시에 대한 미래 좀 구상을 전반적으로 발표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런 발표가 일찍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미래에 향한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반기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신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에서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과정에서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구상들도 이제 지켜져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일산 신도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약속했었던 뭐 외교단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요진 같은 그 부지 원래는 또 거의 문화출판단지였는데 그 약속들도 다 전부 다 주거 용지로 변경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고양시 안에서의 좀 필요한 중앙정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좀 힘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정치권 내에서의 그런 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시 혼자만의 힘은 안 된다면 이제 그런 정치권 내지는 국토부와 상대로 하는 그런 협의체를 혹시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는 6월 초순 정도에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도의회가 시정질문을 똑같은 시정질문 3개 신도시에 대해서만 7분, 8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짤막하게 이렇게 1시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질의응답 시간만 해도 한 6, 7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것을 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 보시기를 원해서 이제
미뤘습니다. 그랬는데 의회가 어쨌든 시정 질문이 무산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의회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시정 질문이 된다면 저는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한테 소상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를 3기 신도시로 잡았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이 원래 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렇게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3기 신도시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든지 토론은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막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듣기 민망한 그런 소리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분위기만 정제가 되고 자제가 된다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은 저희는 이번에 자족시설 용도 변경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부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그동안 제가 이제 그동안 LH한테 용도 변경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LH 측도 그걸 알고 아예 저희가 그걸 부관에 명시하자고 했더니 그걸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자족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관련 시장군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동 의제를 정부에 전달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선이 왜 여기서 멈췄냐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일산 몇 가지 연장해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해서 여기서 멈추었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협상이나 어떤 꿈은 우리가 멈추질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행부나 시장이나 다 같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고양시에 이득이 되는 것을 찾아오고 있다.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가시적으로는 사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경의선 증량을 사실 작년 10월쯤인가요? 저랑 파주시장이 이제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량인데 6량으로 하려고 그러면 총 260억에서 300억 가까이가 듭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또 말로만 그래서 저희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 시민들이 많이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 의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중앙정부에도 충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렛대 삼아서 많은 부분을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너무 시민들을 갈등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만 자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어디에 있든 관산동에 있든 도봉동에 있든 이건 다 고양시 아니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도 책임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보 윤재원 기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시장님 첫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사실상 많은 현안을 안고 출발한 우리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이 바뀌고 그 조직 시스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사실 동안 힘들게 어렵게 극복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 기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은 1년 동안 그런 어떤 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소신과 또 스마트하게 시장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런
이제 3기 그 창릉 신도시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까지가 합이 돼서 여러 가지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뭐 답변하다가는 답변 못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은 시민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과감하고 또 정확하게 시장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3년간 좀 더 우리 시정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보니까 1년 전과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답변하는 것도 확실하게 답변 잘하시고 또 모든 부분에 많이 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사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해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제가 앞으로 자주 좀 만들겠습니다. 실국장 브리핑제를 도입을 해서 사실상 실국장님들이 이제 간간히 책임성 갖고 브리핑을 하는데 사실 실국장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접 해라는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청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분예산에 500억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분예산이 거치면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쯤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상 공모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위치는 지금 위치 선정위원회가 조례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위치 선정위원회가 이제 합리적인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을 사실은 창릉 신도시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문 지식을 빌려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도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장항동에 보면 출판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불편하다 해서 우체국 분소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크진 않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 중에 가장 우선시 두는 게 공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공작소도 농협 마트를 이제 농협 창고를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입주하면서도 협력 공간을 많이 이렇게 내놓는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쓰느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1층에 지하에 있었던 식당들 다 없애고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그 공간을 분임 토의실이나 토론장 이런 걸로 쓰게끔 그리고 1인 창업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렇게 하게끔 메이크 스페이스 공간으로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로는 안 되지만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만 하더라도 산하기관들의 유보금들이 10억, 20억씩 이렇게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전부 시로 반납하도록 해서 다음에 다시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쓰도록 해서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하기관도 직원들 채용할 때는 우리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했고 합동으로 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불필요한 이제
부설에 오르지 않도록 제도화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변하지만 나중에 가면 많이 좀 변할 거다. 그것은 정치인의 선전용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예산의 효율성으로 증명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5차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생방송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지금 2015년에 네, 기자님 죄송한데 5차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까지 이렇게 1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정에 시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은 시장도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또 우리 고향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양시 모든 행정 부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고양시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기 신도시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고양시는 더 젊어지고 더 생동한 경제적인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이 고향회관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맛있는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